몇 번이고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려고 했어. 내려오는 애들 중에 미지가 없었거든. 미지의 서울 요즘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이죠. 특히 박보영이 출연한 작품 중 재미없는 드라마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녀가 선택한 시나리오는 언제나 감정선이 섬세하고 몰입도가 높습니다. 오늘 방영된 회차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미지가 자신의 진심을 호수에게 고백하는 장면은 마치 오래도록 가슴에 담아둔 비밀을 터뜨려버리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리고 내일 예고편 문구에 따르면 다음 회차에서는 미지가 호수의 침대에서 깨어나는 장면으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 장면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또한 미지를 도와주는 의문의 남자인 김태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호수가 그녀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가장 큰 궁금증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 여자가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까요? 혹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드라마는 이 미묘한 감정선을 섬세하게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그들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떡밥, 바로 김태희라는 인물의 정체입니다. 그는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단순히 미지를 도와주는 친절한 후배 정도로 보였지만 회차가 거듭될수록 그의 정체와 목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태희는 미래의 선임이었던 김수연의 남동생으로 추정됩니다. 김수연은 과거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뒤 퇴사한 인물로 그녀의 이야기는 현재의 사건들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김태희는 과거 누나가 겪은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녀가 고발하려다 실패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데이터 분석가로 입사했으며 놀라울 정도로 빠른 업무 처리 능력을 보여주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그가 단순히 업무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된 인물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는 현재 최태관 국장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는 중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미지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김태희는 미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 못하시겠지만 당신에게 큰 신세를 졌어요. 이 대사는 그의 과거와 미래의 관계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미래는 김태희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김태희는 분명 그녀로부터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 어느 순간 미래가 김태희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김태희는 집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이번에는 유미래 씨를 계속 도와야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김태희와 함께 사는 인물이 미래 혹은 과거 사건을 알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복선일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를 둘러싼 또 다른 이야기, 바로 박상영 사건입니다. 과거 미래가 내부 고발을 했던 인물로 알려진 박상영은 오히려 미래가 그를 유혹했다는 식의 잘못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래는 회사 내에서 꽃뱀으로 낙인찍히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최태관 국장이 있습니다. 그는 박상영을 통해 김수연에게 성추행을 하도록 지시한 인물로 보입니다. 김수연은 이 사건 이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회사를 떠나게 되며 이는 김태희가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 소문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됩니다. 소문은 사실과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미래 역시 학창시절부터 소문으로 인해 힘들어했던 인물입니다. 작은 마을 두손리에서 자란 그녀는 잘못된 소문 하나로 인해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를 앓게 됩니다. 이는 그녀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조심스럽고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래와 미지는 서로를 대신하여 각자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바꾸며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대신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쌍둥이 자매의 유대감을 넘어서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가는 서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미지가 호수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한 장면은 이 모든 감정과 과거의 상처들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차에서 미지가 호수의 침대에서 깨어나는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호수가 과연 미지를 미래로 착각한 것인지, 혹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지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또한 내일 예고편에 등장한 박지훈의 모습도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지와 미래의 단짝 친구였지만 언제나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를 미래가 가로챘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그녀가 호수와 미지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 그녀의 방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미스터리, 김노사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내장탕집의 사장이자 건물주인 그녀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한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미지의 할머니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보기도 했는데 40년간 미용실을 운영했던 미지의 할머니와 30년간 당내장탕을 운영한 김로사 할머니와는 접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녀는 과거 젊은 시절 시를 썼던 시인이었으며 그녀의 시는 수능 필적학인 문구로도 사용될 만큼 아름답고 서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시집의 수익 전액을 한국대에 기부했고 편모 가정의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장학금의 수혜자가 바로 호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녀와 호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인연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미지가 화장실 열쇠를 건너편에 맡겨놨다고 하는 메모를 전혀 읽지 못하는 듯 보여지는 연출이 나왔기 때문이었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메모를 봐도 글자를 읽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시집을 발간했고 장학금을 주었던 시인이라니 이상하지 않나요? 과연 시인으로서의 삶이 진짜 그녀의 것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혹시 그녀가 누군가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과거를 회상하는 로사 할머니는 과거 험한 일을 하는 듯 보여지는데 그녀의 옆에는 단정한 학생 차림의 로사 할머니와 닮은 누군가가 보여집니다. 어쩌면 로사 할머니도 미지와 미래처럼 쌍둥이는 아닐까 하는 상상이 들기도 하는데 자신의 자매를 공부를 시키기 위해 자신은 힘든 일을 했던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로사 할머니가 사실은 쌍둥이 자매였고 진짜 로사는 동생이었으며 현재의 로사 할머니는 그녀를 대신해 살아가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진짜 로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자매는 그녀의 이름으로 시집을 출간하고 사회에 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는 미지와 미래의 관계와도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자신을 감추고 서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로사 자매의 이야기와도 겹쳐지며 드라마 전체의 주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미지의 서울은 인간의 관계와 오해,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진실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인물들은 모두 저마다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상처는 서로를 통해 치유되고 결국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일 방영될 회차는 이러한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호수는 미지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될까요? 그리고 박지우는 호수와 미지를 갈라놓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김태희는 어떤 방식으로 미지와 손을 잡고 복수를 완성할까요? 김로사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모든 질문의 답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답을 향해 가는 여정 자체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호수의 선배인 법무법인 원근의 대표인 이충구와 호수와의 대립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이충구는 이기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결과주의자로 나오고 있는데 약한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던 호수를 어떤 식으로 이기려고 나올지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충구는 결국 미래의 약점을 공략하게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과연 이 위기를 미지는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나를 못 믿었는데 계속 기다려준 거야.